그러면 자, 일단은 비트는 좀 지켜보고요. 다시 강의 모드로 들어가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나씨는 어떻게 했길래 이도를 1728에서부터 숏을 잡아서 살아남는지. 일단은 이게 1분봉인데 1분봉으로 보는 이유는 1분봉으로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진입 시점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비트가 이더가 1710에서 1720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즉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더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블랙록에서 뭐 ETF 승인 요청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뜨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뻔한 스토리, 항상 있었던 얘기들, 이번에는 현물 ETF 통과할까 막 그런 얘기들은 진짜 저 옛날 코인 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블랙록에서 ETF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갑자기 비트가 마구마구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도도 마구마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뉴스를 제가 이 차트를 진입할 시점에서는 몰랐어요. 이미 그 뉴스를 들은 거는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상태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도 항상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ETF 신청하는 건 매번 있었던 얘기인데 왜 오르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뭔가 세력한테 농락당하는 느낌이 물씬 풍겼죠. 근데 어쨌든 여기 부근에서 여기 아마 요 부근 어딘가에서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털고 요 부근 어딘가에 진입을 해서 처음에 여기서 털었죠. 그것까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오르는데 여기 윗꼬리를 길게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숏을 잡아서 여기도 털었어요. 야무지게 냠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710에서 1720에서 놀다가 이더가 갑자기 1740, 50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왜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30불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그래서 숏을 진입을 했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습니다. 조정을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와서 홀딩을 했더니 다시 또 오르네요. 다시 또 올라서 다시 내려갈 때 이제 여기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고, 다시 또 오르니까 또 숏을 쳐서 내려갈 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좀 받았어요. 왜냐면 보통 박스권에서 이탈을 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많이 오를수록 조정이 많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박스권에서 이탈을 했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뭔가 느낌이 쎄하다. 하지만 롱 스위치를 할 생각은 없었죠. 왜냐면 저는 역추세 매매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면 고점을 잡고 고점에서 숏을 치겠다 이런 마인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데, 대신 이때 제가 내린 전략이 뭐냐면, 그러면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고 최대한 발라먹는 형태로 가야겠다,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추세를 이탈을 해서, 여기 추세를 이탈을 해서 가격이 1750 근처까지 왔는데 1750을 찍고 조정이 세게 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뭔가 쉽게 빠질만한 그런 지금 장세가 아닌가 보다. 여기서 이제 추세의 전환을 해서 롱을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숏을 한 번에 왕창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야금야금 조금씩 발라먹는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그리고 물량을 조절하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300개에서 900개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무조건 한 300개에서 절반인 450개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량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점이 나올 때까지, 이게 순환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내가 산 가격 그리고 내가 판 가격, 물타기를 해서 샀으면 반등이 오거나 혹은 더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해서, 숏이, 전 지금 숏이니까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빠지면 매도를 해서 물량을 다시 회수를 하고, 그러면은 그 물량에 들어간 시드가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계속 리스크를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서 900개가 됐다가
여기서 털었으니까 다시 400개가 되고 뭐 여기서 다시 사면 1000개가 됐다가 다시 여기서 500개가 됐다가 다시 또 여기서 1200개가 됐다가 다시 여기서 300개가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정리하진 않았죠. 왜냐? 여기서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다 정리하진 않지만 어쨌든 떨어질 때마다 틈틈이 요 구간 이 별로 되지 않지만 한 4불 5불 정도 되는 구간 사이에서 틈틈이 정리를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평단이 여기였어도 평단이 점점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평단이 조금씩 올라가요. 내 숏 평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서 내가 이익을 보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안 봤기 때문에 일단 이익인 거죠. 왜냐면 평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익을 내면서 평단을 올리면 가장 베스트인데 평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이익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해만 안 보면 돼요. 평단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익인 거죠. 여기서 잡았던 평단이 손해 없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이익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랬더니 이제 1757까지 왔고 1757에서 조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면서 여기 다 정리하면서 엑싯을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횡보를 하죠. 더 빠지지가 않아요. 더 빠지지가 않는구나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횡보할 때는 포지션을 잡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정리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오르는 거예요. 이전 전고를 뚫을 때 진입을 했고 이전 전고 뚫을 때 진입을 했고 근데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랐네요. 또 진입을 했어요. 이 구간을 좀 자세히 보면 샀고 계속 사기만 합니다. 여기서 한 물량을 여기서 털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 3번 연속 사기만 해요. 계속 사기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털죠. 이게 뭐냐면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빠지고 다시 그대로 말아 올리고 다시 또 쭉 올라가다가 아래 꼬리를 크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런 오버슈팅 차트입니다. 방금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먹었던 그런 오버슈팅과 비슷한 차트인데 단기간에 팍 뚫고 내려오는 1분 만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오버슈팅 차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물린 상태라면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오버슈팅 차트를 잘 잡는 겁니다. 이 기회를. 왜냐면 단기간에 팍 올랐기 때문에 이 빠지는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고점에서 물만 잘 타면 내가 평단이 여기더라도 한 번에 평단을 확 끌어올려서 이 조정 오는 구간만큼 먹고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아마 저의 차이는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가지 케이스일 겁니다. 내가 여기서 숏을 잡기 시작했으면 저랑 비슷한 시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물을 타면서 물탄 수량과 같이 끌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망하는 케이스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샀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 근데 더 오르네? 또 여기서 사요. 더 올라. 또 사. 근데 여기서 좀 떨어졌는데 내 평단까지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안 팔아요. 근데 또 올라. 그럼 여기서 또 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물타기의 효과가 떨어지죠. 그리고 왜냐면은 물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물타면 티도 안 납니다. 평단이 극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점점 시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마 이렇게 된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이 될 겁니다. 90%가 넘겠죠. 보통 망하는 트리가 그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이 변동성에서 수량을 조절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오버슈팅이 났을 때 물을 더 많이 타고 진입을 많이 해가지고 요 아래서 이익을 내서 엑시트하는 거. 근데 이거를 잘 하려면 이 변동성, 그럼 나시님 여기 솔직히 지금 1분봉으로 봐서 이 정도지 막상 5분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진짜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5분봉이거든요. 요 구간 안에서 지금 제가 사고 판 거 보이세요? 요 구간 안에 보시면 이 캔들 하나에서도 사고 판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시님 뭐 다 좋은데 변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구간 안에서 그렇게 사고 팔고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거의 비밀은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오더북에 있습니다. 오더북. 지금 5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풀 양봉인 경우도 있고, 그쵸? 아니면 윗꼬리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 위아래 꼬리를 다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1분봉으로 보면 5분봉 같은 경우에는 1분봉이 5개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1분봉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분봉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그 5분봉 5개 안에서 5분봉 하나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2시 차트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가 합쳐지면 5분봉이 되는 거예요. 그죠? 5분봉 하나가 되는 건데, 자, 얘 시작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 시작점. 그리고 여기 얘 마감가. 여기죠. 그러면 얘는 5분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차트가 그려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고점이 여기 찍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 뭐야 뭐 변동성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5분봉을 봤을 때 변동성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환매를 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보면 변동성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즉 2시 4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분 사이에 빠졌다가 올라간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뭘로 하느냐? 오더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호가창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짧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트가 지나고 나서 5분봉으로 보면 아 그게 돼요?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때 그 시점에 가보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롱을 잡아서 추세로 쭉 먹으면 가장 베스트예요. 이게 추세 매매 하신 분들 그리고 롱 타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그건 되게 축하드리고 잘한 일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숏을 잡으셨던 분들은 내가 숏을 잡았을 때 내 평단이 좀 안 좋아, 진입 시점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너무 좌절하지 말고 물을 또 마냥 막 타지 마시고, 그게 중요합니다. 물을 막 타는 게 아니에요. 물을 타더라도 그 물량을 어디선가 덜어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한 번만 타서 다시 내 수익이 나서 거기가 고점이어서 바로 한 번만 물을 탔을 때 바로 수익이 쭉 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줄 때 물량을 덜어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리스크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숏을 쳤을 때 탈출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됐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는 뭐 더 수월했죠. 비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5비트씩 계속 매수를 하다가 그냥 적당히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별로 안 돼 보이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비트가 15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비트였으니까 꽤 많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지금 제가 아마 27,900 정도에 잡았던 거를 27,750 요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27,950 정도 이렇게 잡았던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팔은 거고, 이 단기간에 오버슈팅 난 거, 여기 오르는 거 다 지켜보다가 이제 오버슈팅이 난 거를 잡아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중요한 거 기다림, 그리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물탄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해서 수량을 다시 떨구고, 그리고 들어갔던 돈을 다시 회수해서 나중에 다시 재차 올라갔을 때, 혹은 롱이었으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추매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물량을 줄이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진짜 거기가 찐바닥이어서 더 떨어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죠? 기대 수익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기대 수익이 떨어져도 어쨌든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거기가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반등이 오는 구간이 아니고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볼 확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리스크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걸 택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다 복귀를 해드린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새벽에 이제 매매했던 기록들이에요. 매매했던 기록들을 보면 요거죠. 요 3개죠. 요 3개 매매했던 것들하고 오늘 방금 방송하면서 요거 2개, 하나는 롱으로 먹었고 하나는 숏으로 먹었죠.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이렇게 매매를 해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요건 수수료 뺀 가격이니까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수익이 났죠. 거의 뭐 손해가 없네요. 여기 손해 한 번 난 거 빼면
이 정도면 손해를 모르는 남자가 아닐까. 조금 먹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남자가 아닐까 싶네요.